테슬라가 가격을 엄청 많이 낮췄더라. 이거 뭐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천만 원대 수준으로 낮췄어, 가격을. 거의 2천만 원 수준으로 낮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까지 낮춘 거지. 어. 그렇게 차량 가격을 낮춰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음. 야, 차량 가격 낮췄으니까 많이 팔리겠구나. 그래서 이게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은, 아, 이거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워. 근데 일단 낮췄으니까 판매량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차량 가격을 낮췄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13,000유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낮췄어. 그게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미국의 보조금 정책 때문에 모델 Y 같은 경우에 SUV로 분류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격 상한선 5만 5천 달러 이하일 때만 보조금이 주어지는 그런 차량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야. 왜 그 테슬라가 그 미국 정부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지, 지금? 뭐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차별 대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스텝이 꼬인. 그래서 2023년은 그래서 미국의 보조금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델 Y마저 그 8만 달러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5만 5천 달러 이하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악재로 최근에 작용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뭐 미국 정책을 만든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것을 SUV로 분류를 시키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가격을 그냥 확 낮춰버려 가지고 5만 5천 달러 이하로 낮춰버려서 돌파하는 방법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전격적으로 화끈하게. 화끈하게 선택을 한 거지. 그 뉴스를 보자마자 나는 기분이 확 되게 좋아졌어. 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뭔지 뻥 뚫리는 모르겠지만 듯한. 가슴이 펑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받았거든. 야, 이거는 정말 잘된 결정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아서 기분이 그 이후부터 되게 좋아지기 시작했어. 우리가 최근에 상당히 좀 암울하게 우리 유튜브 영상도 좀 찍었었잖아. 암흑의 터널? 암흑의 터널 뭐 이런 제목까지 붙이면서 그래서 상당히 뭔가 결정이 안 된 상태 딱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 막혀서 갑갑한데 음, 어디가 출구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뚫려야 될지는 모르겠는 그 상황. 음. 그래서, 테슬라가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결정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되게 깝깝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이 전격적인 가격 인하, 이게 발표가 되면서 뭔가 팡 뚫리는 그런 느낌이 받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단 말이야. 물론 그 가격을 내리면 우리가 원하는 테슬라의 그 이상적인 모습이 있잖아. 차는 만드는 족족 잘 잘 팔리고, 팔리고 마진은, 이익은 많이 나고 뭐 음, 이런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그런 거에서는 그 이익 면에서는 이제 많이 음. 후퇴를 하는 거지. 약간 후퇴를, 일단 뭐 일부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뭐 근데 현재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음, 정말 삼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건데, 음. 응? 그래서 요번에 이런 가격 인하가 어떤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긴 하지. 일단 가격을 낮추니까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오는 것 같아. 지금까지 약간 기다렸던 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제 주문을 막 하기 시작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회사 동료들 봤을 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테슬라 차량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그 회사 차로 테슬라를 선택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좀 이제 머문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어제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대가 이제 그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테슬라로 이번에 바꿔야겠다. 올해가 이제 우리 회사 동료들이 회사 차를 대부분 바꾸는 해거든. 그래서 참 잘 됐다. 그래서 어,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 일단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한 뭐
몇백만 원씩 찔끔찔끔 내리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그 느낌이 차가 가격이 확 떨어졌다라고 생각되잖아. 확 싸졌다라는 느낌이 확 들고 뭐 다행히 우리가 그 모델 S를 작년 연말에 인도를 받았는데 모델 S 가격은 많이 안 떨어뜨렸어. 그래서 그렇게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델 S는 어차피 보조금에서 뭐 보조금 보조금하고 대상도 없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 음, 가격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내주고 어차피 모델 S 탈 사람들은 타니까. 음. 근데 이제 모델 Y나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저항이 있는 거지. 음. 아무래도 대중적이니까. 그러니까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이제 뭐 한정이 돼 있다고. 최대로 많이 생산을 하면 10만 대 정도 1년에. 뭐 아직까지 그 수준 리프레시를 하고 새로운 버전을 내놓고 난 이후에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갔는데 모델 S하고 모델 X가 그 이전에 최고 많이 판매를 할 때는 1년에 10만 대까지 판매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아직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어. 뭐 그래도 어쨌든 모델 S와 X는 그렇게 대량 판매할 차량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사이버 트럭을 판매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가형 모델을 판매를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 가격을 확 낮추는 정책을 쓰므로 해가지고 지금 나는 이제 기대감이 올해는 뭐 버텨서 어떻게든 버텨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또 테슬라가 원하는 성장을 올해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제 그 성장을 해서 뭐 판매량이나 이런 거는 회복 이상,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수익률 면에서는 차량의 가격을 낮췄잖아. 그러면은 그 마진이 많이 빠지잖아.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수익 구조에는 좀 악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 뭐 일단 어제 그 주가의 반응을 보면 주식이 시작할 때 많이 빠졌다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 일단은 그 차량 가격이 지금 많이 올렸다가 확 빼니까 엄청나게 내린 것 같이 보이지만 2년 전에 차량 가격에 비해서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낮아진 차량은 그 모델 Y 롱레인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아, 그렇지. 어, 지난 두 해 동안 차량 가격을 많이 올렸지. 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자주 들고 음, 뭐 자재값도 요즘 많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낮춰지면 이제 마진이 점점 좋아지겠지. 어. 근데 하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차량 판매 마진을 30%를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고, 그러니까 낮아진 가격에서는. 뭐 테슬라가 뭐 포르쉐나 어떤 그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대중화 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판매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낮춰서 가격 가격 바운더리가 음, 낮아져야지.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많이 이렇게 진입하기가 편한 거지. 음, 그래서 일단 진입시켜 놓으면 음, 이제 테슬라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 고객들 중에서 이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 있잖아. 이제 그분들이 올해 내가 지난주에 이제 처음 일을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보더니 테슬라 샀네? 그래갖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 이제 자기 전기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지. 다른 메이커의 전기차들은 기존의 차에서 운전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테슬라는 완전히 다르잖아 라는 말을 하대.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야, 테슬라에 대해서. 다른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음.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진입장벽을 낮춰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도 그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메이커 타는 사람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이제 지금 한 2주 정도 탔나? 테슬라를 2주 정도 타 보니까
제일 첫날은 좀 당황스러웠어. 이게 좀 다르니까, 다르니까 좀 당황스럽고, 약간 불편함도 느끼고, 이렇게 많은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적응이 점점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하고, 테슬라 차에 앉아 있으면 그 나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리고 거기 안에 자꾸 들어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 맞아. 밤에 어디로 없어져갖고 어딨니, 니네 아빠? 그러면 애들이 저기 테슬라 안에 있는데요, 아빠. 그 안에서 놀 수도 있고, 유튜브도 그 안에서 볼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꼭 운전할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놀러 들어가? 놀러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테슬라 차량의 마진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30%의 마진을 유지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뭐 한 20%까지 정도로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대량 판매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부가 수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들이 곳곳에 있잖아. 우리가 봤을 때. 슈퍼차저 차징하는 네트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깜짝 놀랐던 게 테슬라 타니까 인터넷이 되더라고. 그게 이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고 지금은 1년 동안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1년 후에는 그 한 달에 9.9 유로인가? 이렇게 내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테슬라에 타기가 상당히 힘들 거 아니니.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장치들이 곳곳에 이제 들어가 있고. 야, 근데 인터넷을 차 안에서 얼마나 한다고. 예, 일론이 차량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현재 과정을 보면, 그 FSD를 고려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 안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 근데 우리 그렇지. 관광버스 옛날에 생각을 해봐. 거기에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관광버스하고 엔터테인먼트가 되지 않는 관광버스하고 어떤 걸 차이가 크지. 타겠어? 차이가 크지. 어, 되는 걸 타지. 그래. 그러니까, FSD가 되면 음,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차 음,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지. 즐거워야 되고 어, 그 이동하는 시간이 재밌어야 되는 거잖아. 재밌어야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 엔터테인먼트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게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이 연결되는 게 좋고. 그렇기도 음, 하고, 우리가 뭐, 그 모바일 데이터 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스마트폰이 굉장히 작고, 음. 그런데 테슬라 안에서 그 큰 스크린으로 인터넷이 되면은 훨씬 좋지. 그리고 사운드도 진짜 사운드도 좋고, 화질도 좋고, 여러모로. 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FSD인데, 그러니까 FSD 테슬라를 타보니까 이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FSD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누가 FSD를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했거든. 근데 이게 그냥 재미가 있으면 우선은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FSD를 눌렀고 지금 FSD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화, FSD 시각화 정도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것만 켜놓고 가도 그냥 재밌어. 그러니까 그 정도 재미를 줘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FSD가 어느 정도 안전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되고 얘가 어느 정도 잘한다 하는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차를 살 때 같이 이렇게 그것까지 옵션을 넣어서 살려고 하면 이게 미국 같은 비싸지지. 경우에는 응. 15,000달러 응, 정도 응.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량값이 음, 비싸지니까 지금 이제 낮은 가격에 차 산 사람들도 음, 내가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FSD가 완성이 된 다음에 음. 당연히 옛날에 내가 디스카운트 받은 차량 가격만큼은 충분히 그거를 사는데 쓰고 싶은 그런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겠지. 생기겠지.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부가적인 이제 마진들이 올라가면 소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 판매가 많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전체 차량 판매의 마진이 다시 이제 30%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를 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결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보, 음, 테슬라는 차 음. 한 대 팔아놓고 너무 울고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울건 먹어야지. 우리한텐 좋은 일이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은 테슬라를 그 운전을 하면 다른 차에 비해서 그 유지 비용이 적게 들잖아.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전기료가 기름값보다는 싸고 어느 정도. 뭐 싸고. 나랑 지역마다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고 기름보다. 그다음에 이제 뭐 메인터넌스 비용이 그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가서 괜히 어, 정기 점검 받으면서 뭐 100유로씩 200유로씩 띠끼잖아. 뭐 한 300유로 뜯기지. 300 뭐 유로 정도 엔진 떼나? 오일 갈고 뭐 어쩌고저쩌고 3, 400유로 뜯기지. 매년 그냥 띠끼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메인터넌스 비용에 들어갈 것들을 테슬라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에 뭐 써줄만 하지. 그러네. 그래서 그 테슬라가 지금 뭐 작년에 판매량이 130만 대 이 정도였단 말이야. 뭐 그 전에는 뭐 90만 대, 뭐 그 전에는 뭐 한 50만 대. 그러니까 얼마 몇 대 정도 판매가 된 거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테슬라가 뭐 300만 대 정도도 안 될 거야, 아마. 생각보다 얼마 없네. 어, 보이는 건 많은데. 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00만 대가 이제 우리가 목표. 원하는 목표. 네, 물론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만 대를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벌써 300만 대에서 뭐 200만 대가 더 되니까 500만 대로 확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깔려 있는 테슬라 차량도 되게 중요하다. 그 수량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매출로 테슬라의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500만 대에서 뭐 1000만 대, 뭐 2000만 대, 뭐 1년에 2000만 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 차량의 숫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숫자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음,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퍼나르는, 음. 수집하고 퍼나르는. 그래서 돌아다니는 테슬라가 뭐 1000만 대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서 1년에 뭐 100유로, 100달러 정도씩만 매출을 일으켜도 엄청난 그것도 거지. 있구나. 음, 그것도 있구나. 음. 나는 역시 생각이 좀 짧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테슬라는 그러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 이제 심어 놓고 차량을 판매하는 거잖아. 그리고 모든 차량이 FSD 옵션을 선택해서 사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그 옵션을 선택하면 FSD가 될 수 있게 모든 하드웨어들을 갖다가 장착을 하고 이미 다 장착을 해놨고.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마진. 그러니까 그냥 근시안적으로 지금 차량 가격 저렇게 낮췄으니까 마진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거 어쩌지? 이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마진을 낮춰서 팔았어도 그 다음에 그거를 판 다음에 거기 그 팔린 차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은 일단 많이 뿌려놓는 게 좋기는 한 거지.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올해 전체적인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테슬라 주가는 그로 인해서 좀 안정적으로 잘 가줬으면 좋겠고. 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뭐 최악은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난주 금요일에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어둠의 터널이라는 우리의 영상을 만든 지 며칠도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어둠의 터널에서 밝은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어? 그런 느낌이 확 들어. 와, 저기에 출구가 있는 거야, 지금?